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지난달 14명이 메르스에 감염돼 이 중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이달에도 중순까지 46명이 감염되고 올해 들어 총 6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메르스의 공포가 아직도 여전한데 실제 중동 국가를 방문하는 분들에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위기관리재단에서는 지역별 안전 정보를 제공하면서 해외 선교나 성지 순례 안전을 당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한국위기관리재단 김진대 사무총장 모시고 관련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무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한국위기관리재단 10년 전에 시작이 됐어요. 보니까 지난 2010년에 설립이 됐는데요. 어떤 계기로 좀 설립이 됐고 그동안 어떤 사역을 좀 이어오셨는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전 국민들이 다 아시다시피 2007년 아프간에서 들려온 그 한국인 청년들의 피랍 사건들 다 아실 텐데 그 사건이 한국 교계와 선교계와 그리고 한국 사회 전반에 엄청난 충격을 많이 끼쳤죠. 많은 국민들이 걱정도 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해외 선교 현장에서 우리 한국 선교사들의 여러 가지 은닉성이나 활동 같은 것들이 많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죠. 그래서 외교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그 당시에 종교 관련됐기 때문에 재외국민 특별히 선교사나 교회 단계 봉사팀의 안전을 위해서 이제 KWMA 한국세계선교협의회와 함께 선교사 위기관리라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네. 그리고 한 2, 3년 정도 KWMA 안에서 그 사역을 하다가 조금 더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위기관리 단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2010년 12월 3일 날 저희들 재단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 그 설립 당시에 분명 이제 위기관리 재단이기 때문에 어떤 위기에 대한 그 단어의 정의를 내렸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까지 이제 10년이 지나오면서 글쎄요, 그 위기라는 단어의 어떤 의미가 상당히 다양해졌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먼저는 그 당시에 한 지역 교회의 문제였고 또 선교사들의 문제였기 때문에 단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위기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 사태 사건들 그리고 조만간에 큰 어떤 큰 규모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 또한 갖고 있는 어떤 정보라든가 자원이라든가 시간 이런 것들의 부족 때문에 대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를 보통 위기라고 하죠. 네. 예,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점차 저희들 재단이 사역을 확장해 나가는 가운데에서 그런 어떤 환경적이고 외면적인 어떤 그러한 위기 상황도 위기로 보지만은 그 상황에 노출된 어떤 그 피해자라든가 제2 간접 피해자 이런 분들이 받는 심리적인 그 외상이나 충격, 정신적인 심리적인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이제 위기로 보고 조금 더 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 자체가 영혼과 육체가 있고 환경이 있는 이런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지라 위기의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해 보면은 환경적인 것과 내면적인 것과 영적인 것까지 보면은 결국은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그 존재 자체가 실존적인 위기 존재다. 그런 면에서는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는 것이 가장 큰 위기라는 어떤 그러한 인식에까지 이르게 되어서 저희들이 2015년도 선교사 위기관리 표준 정책 및 지침서라고 한 2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자를 이제 선교 단체들을 위해서 냈거든요. 그 책의 제일 앞에 보면은 이제 위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위기 관리의 어떤 최종 핵심이고 우리의 위기의 근본은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멀어진 것이고 전인적인 그러한 곳에서 전인적인 회복을 시키는 것이 복음인데 그런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위기 관리의 어떤 핵심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정의로 나가게 되었죠. 그런 개념은 사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인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한국위기관리재단이 나아가는 방향성을 또 보여주는 그런 정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위기 관련 정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의 상황이 조금씩 저마다 다르니까 좀 필요한 정보도 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2014년부터인가요? 선교지 5대양 6도의 대륙별로 그곳에 있는 일어나는 모든 정보들을 수집하고 또 나름대로 분류해가지고 선교사들이나
지역교회가 도움될 만한 최신 위기 정보를 사실 제공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월, 수, 금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3회 정도 네. 뭐 위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가장 크게 보면은 이제 자연재해가 가장 범위도 크고 충격도 크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 단위로 보면은 그 나라의 정치적인 네네. 뭐 체제라든가 정치적인 정치 어떤 상황이 위기,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내분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치안의 어떤 이런 종류의 어떤 그 위기가 있고 또 다른 것은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겪을 수 있는 그 육체적인 질병과 다 있잖아요. 그런 것도 큰 하나의 카테고리에 들어가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 국가 안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수많은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위기로 사건 사고 네. 범죄 뭐 실수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도 하나의 카테고리로 들어가는데 그런 면에서는 2014년부터 저희들이 국제보험회사라든가 인터넷 포탈, 국내 포탈들을 검색을 쭉 해서 주요한 카테고리별로 지역별로 해서 예, 위기 예. 정보를 사실 제공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작년부터는 주간 테러 동향이라고 주간 세계 테러 동향이라고 네. 그래서 네. 실제적으로 5대양 6대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테러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뭐 대한민국이나 그렇죠. 일본 같은 정도의 이런 나라들은 별로 없지만은 중동이라든가 뭐 중미라든가 기타 예. 이런 나라들은 테러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그 건에 대해서 언제 어떤 모양으로 그다음에 어떤 사람에 의해져서 피해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물론 대륙별로 하고 대륙 안에는 지역별로 쭉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지금 보내고 있어요. 네. 그럼 뭐 좀 간략하게만 네. 최근의 동향을 좀 짚어주신다면 최근에 네. 좀 두드러지는 점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자연재해가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뭐 지진이 일어나는 이란이나 이런 데 그렇죠. 자연재해가 참 안타까운, 많이 일어나고 네.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국가 내부의 어떤 정치적인 변화라든가 분쟁이라든가 이런 뭐 선거를 통해서 격화되는 어떤 이런 어떤 치안의 불안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이제 선교사들이 많이 어려움 겪는 그런 경우도 있고 개별적으로 조금 더 이제 보면은 질병이 가장 많아요. 선교사들의 위기 유형을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수십 개 단체들을 쭉 이렇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통계를 내보면은 예. 가장 큰 포션이 선교사들의 질병입니다. 그렇게 뭐 암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에 열악한 환경이라든가 기후에 노출된 선교사들이 그런 것들이 많고 최근에 한 1, 2년 정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제 선교사들의 어떤 현지에서의 비자 거부, 그다음에 추방, 또 긴급 철수 이런 것들이 많죠. 특별히 그런 국가들은 대부분 사회주의 국가. 예를 들어서 동북아 지역에 있는 뭐 시국이라든지 몽골이라든지 베트남, 뭐 그다음에 라오스라든지 최근에 힌두권에서도 그다음 인도라든가 네팔 이런 쪽에서도 많은 선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제로 이미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런 여러 가지 유형들의 전반적으로 다 이제 위기 유형별로 트렌드는 있지만은 네. 이제 그런 결과로 국내에 많이 들어온 선교사들의 재배치 문제가 최근에는 선교 단체들이 여러 가지 많은 주요한 어떤 하나의 초점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선교를 하면서 이 위기를 피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기는 늘 찾아오기 마련인데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무총장님 보시기에 한국교회나 또 선교 단체들의 위기 대처 능력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나요? 사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2007년 같은 경우에는 선교계조차도 해외에 한 2만 명 이상을 파송하는 선교계조차도 매뉴얼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네. 매뉴얼이 되어 한 10페이지 정도의 A4용지, 10페이지 정도의 간략하게 돼 있었는데 거의 무방비 상태로 볼 수 있죠. 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아프간 피랍 사태가 터졌고 그로 말미암아서 밀물 같이 몰려오는 어떤 그러한 위기 상황들을 그 단체라든가 교회가 감당할 수 없었고 결국은 그것이 이제 확대되어서 전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정부에게도 엄청난 부담을 줬잖아요. 이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미국이나 선진 국가에서 위기관리 전문하는 단체들을 몇 번을 초청했어요. 네. 그래서 3박 4일 세미나도 하고 매뉴얼도 가지도 하고 훈련도 하고 이런 것들을 거쳐서 일단은 수입을 했죠. 수입을 하고 저희들 재단이 이제 출범하면서 그 이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선교
선교단체들, 교회들의 해외 현장에서의 위기 사건 사례들의 개입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네. 분석도 하고 또 사례집도 내고 이런 과정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게 하나의 어떤 그 집대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수입은 했는데 그것이 우리 한국화되는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게 사실 이 선교사 표준 정책 및 위기관리 선교사 위기관리.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 자체는 선교사 위기관리를 왜 해야 되며 어떠한 정책과 지침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반적으로 하나의 그 위기관리라는 시스템 전체를 소개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는 이 책 발간 이후에 선교단체들과 지역교회들에서 이 책을 통해서 나름대로 위기관리 팀을 어떻게 구성하고 선교사 지역교회가 해외에서 네.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언론 대처나 가족이나 피해자 대처, 멤버 케어, 기타 재정적으로 어떻게 하고 보험 이런 전반적인 하나의 체계를 갖췄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돼 있다고 보는데 최근에 아주 고무적인 거는요. 네. 2017년 말에 저희들이 한 30여 개 큰 선교단체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봤는데 2014년에 설문조사했을 때는 전임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선교단체에 전임 멤버 기업 위기관리 담당자가 없었어요. 예. 제가 유일하게 선교계 전체에 전임자로 사역을 해왔는데 네. 2017년 말에 보니까 6명이 전임자가 생겼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각 단체별로 전임자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어떤 나름대로의 그 기류가 흘러서 아주 긍정적인 방향이고 실제적으로 그 2014년 이후에 또 저희들이 국내의 교육뿐만 아니라 해외 대륙별로 네, 그래서 네.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동유럽, 올해는 이제 중남미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별로 나가서 각 국가 코디네이터들을 집합으로 20-30명 집합해서 3박 4일 동안 위기관리 세미나를 빡세게 네. 하죠.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이러한 것들을 받아서 자기 스스로 소화하고 현장 자기 국가로 돌아가서 조금씩 그런 것들을 조직하고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2016년에 중앙아시아에 다녀왔어요. 3박 4일. 근데 최근에 올해 초에 거기에서 하는 소리가 왔는데 선교사회 자체적으로 왜냐하면 그 지역은 지진이라든가 또 대통령 선거로 치안이 이래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선교사 자체적으로 이제 어떤 그 신변 안전과 이런 네.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자체로 세미나를 연다는 얘기까지 저한테 줬고 또 필요한 자료들을 요청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한 8년 정도 애써서 해왔던 그 사역들이 국내 선교 단체들로 봤을 때는 전임자가 생기고 앞으로 점점 전임자가 생겨야 되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현장에서는 나름대로 국가별로 위기관리위원회가 생겨서 자체적으로 세미나도 하고 필요할 때는 또 저희들 재단 어떤 정보나 자료나 교육 이런 것들 요청하기도 하고 네. 점차적으로 인식이 많이 변화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아주 보람되게 느끼고 있어요. 네. 네. 그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긍정적인 기류가 좀 흐르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도 참 그렇습니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도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예민하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선교지는 물론이고 또 교회마다 또 위기에 대한 정보 그리고 대체 능력이 좀 훈련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네. 사무총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